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분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는 삶,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2년 전에 아이를 낳고 반년 정도 워킹맘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홧김에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낳고 3년 차가 되기까지 지내오면서 한 가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시작은 사소한 순간이었죠.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는데요. 전화 올 때마다 저는 아이 걱정보다 먼저 오늘 오후에 회의 있는데 지금 나가도 되나? 그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입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링거 꽂고 누워있는 아이 옆에서 휴대폰으로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이가 부를 때마다 잠깐만 있어봐. 그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 끝에는 제가 실제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이 됐던 질문 3가지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저도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덜 헤맸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육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근데 놀랍게도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그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학생 때는 좋은 대학에 가면 될 줄 알았고, 취업 준비할 때는 취업만 되면 안정될 줄 알았고,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만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너무 바쁜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히려 아이 낳기 전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 챙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집안일하고 쓰러지듯 잠들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날이 와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삶이 앞으로 가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계속 쳐내기만 하고 있는 느낌? 직장에서는 좋은 직원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좋은 엄마여야 했고, 틈틈이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래서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원하는 거지? 생각보다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표를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월급, 내 집 마련, 좋은 학군, 노후 대비 이런 것들 물론 다 중요하죠. 누가 몰라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원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는 없는데 속도만 높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직이 되어도 공허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스스로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유튜브도 해봤고 블로그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부업들도 해봤고 지금은 스터디 카페 운영도 하고 있어요. 예전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30이 넘어서부터는 막연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이 싫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요 전화가 왔을 때
상사 눈치 안 보고 바로 데리러 갈 수 있는 삶. 아이가 아파서 며칠 일을 못해도 가게가 흔들리지 않는 삶.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그런 삶 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의 선택권이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죠. 그걸 지키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선택들이 이제 저에게 더 중요해진 거죠.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선택 기준이 바뀌었어요. 부업도 투자도 시간 사용도 전부 다요. 예전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걸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방향이 생기면 읽는 책이 바뀌고 보는 영상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쓰는 돈까지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엄마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들이 더 안 해본 고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엄마들은 출산하면서 몸도 마음도 한번 싹 뒤집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같은 고민 말이에요. 아마 한 번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으셨나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들은 그 질문을 건너뛰고 그냥 회사, 집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열심히 살아도 각자 다른 곳에 도착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가능하면 배우자분이랑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공유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그 한 가지 행동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 딱 30분만 시간 내서 종이 한 장 펴고 이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3년 뒤 우리 가족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월급 액수 말고요. 집 평수 말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랑 밥을 먹고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데리러 가고 저녁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냥 그 하루의 장면을 적어보세요. 둘째, 그 하루를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 막연한 많이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해지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게 처음으로 선명해지더라고요. 셋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 하루로 나를 데려다 줄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보세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은 맞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걸 3년 전에 해봤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덜 헤맸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정답을 찾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아야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돈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삶의 설계도라는 사실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부업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3년 뒤에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세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